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북한이 이틀 연속 한미연합훈련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요. 배신적 처사, 대가에 대해서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 이런 강경 발언 쏟아내고 있습니다.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북한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대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 사정 속속 알고 있는 김홍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범도 장군 유해가 광복절에 돌아옵니다. 민하엽 대표 당시에 그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봉환 사업 힘써 오셨고, 이 유해봉환 계속해서 추진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홍범도 장군 유해는 사실 저는 작년에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분이 평안도 출신이니까 네. 또 북한에서도 인정을 하는 분이거든요. 북한에서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네. 비무장지대 묘소를 만들어서 네. 남북이 다 참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이 일제 시대, 네. 일제 강점기에 이 강제동원 희생자 여러분들의 그 유고를 우리도 모셔오는 문제. 네. 사실 저희가 당시에 일본 불교 단체에 찾아가서 네. 부탁을 했었어요. 예. 이제 여러 사찰에 그분들의 유해가 흩어져 있는데 네.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한 군데로 좀 모아줄 수 없겠느냐. 네. 이래서 그 일본 분들이 기꺼이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사실 작년 초부터 그걸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게 중지가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상황이 좀 나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일본에 찾아가서 그분들의 유고를 고국으로 모셔오는 사업을 재개할 생각입니다. 네, 그거를 모셔와야죠. 네, 거기까지 끌려가서 아직도 혼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연일 엄포를 놓고 있어요. 김여정 부부장 계속 경고하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까지 나서서 똑바로 적대 행위의 대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여정, 김영철 이분들 만나봤을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뭐 김여정 부부장은 상당히 배짱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기면서 네. 옆에서 일종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다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예. 이 김영철 부장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 이 남북 관계 문제를 맡아서 했던 네. 김용순 또 김양건 이런 분들에 비해서 네. 조금 실력이 떨어지지 않나. 군 출신이라서 좀 뭐랄까 좀 거칠고 네, 투박하다. 강경파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뭐 미국과 좀 풀어야 한다. 예. 남측과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좀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뭔가 좋은 방향으로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북한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요? 이분들이 강경 발언 쏟아내고 있고 지금 통신선도 불통됐어요. 북한이 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강한 도발은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딜레마는 미국을 자극할 만큼 강하게 도발하지 않고서는 네. 뭔가 관심을 끌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면 미국에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좀 곤란하고, 약한 강도의 도발을 해가지고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SLBM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은 북한이 SLBM을 완성했다는, 기술을 완성했다는 증거도 없고, 네. 그 기술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거의 5,000톤에 가까운 큰 잠수함이 있어야만 그걸 발사할 수 있는데, 그런 잠수함이 있는지도 좀 의문스럽다. 네.
그러니까 SLBM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뭐 중단거리 미사일 정도 무력 도발을 한다면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조금 타이밍이 늦긴 했죠. 네. 그러니까 이 북쪽을 좀 끌어내려면 네. 북쪽이 이거 남쪽을 믿고 따라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려면 사실은 5월 달에 정상회담 한 후에 예. 그때 가져온 성과를 가지고 연합훈련 중단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단 선언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요구가 아니고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대신에 너희도 뭐 우리와의 대화에 나와라. 또 북미 간의 협상에서 이런 부분 좀 양보를 해라. 예.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타이밍이 늦었네요. 좀 늦어버린 거죠. 지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지금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 가지고 뭔가를 이 국면을 전환시키기는 쉽지 않고요. 이미 늦었네요. 이미 어떻게 보면 이 강물에 한 발을 담근 셈이 돼버렸으니까. 네. 대안이라면은 이제 북쪽이 지난번에 통신선 열고 예. 다시 조금 닫혔던 틈을 보인 것은 네. 형편이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네.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북쪽에선 자존심 상한다고 또 반발을 하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식량 지원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네. 최근에 뭐 통일부에서 얘기한 거는 민간단체 통해서 뭐 네. 10군데에 100억 원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네. 북쪽에서는 이거 언발의 오줌 누기다. 네. 그렇게 찔끔찔끔 시간 걸려서 해서 언제 하느냐. 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통 크게 네. 정부가 뭐 한 50만 톤 이런 식으로 예. 큰 인도적 지원을? 예, 통 크게 좀 하면은 북측도 그때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상황이 이렇더라도 좀 심각해졌더라도 인도적 지원을 통 크게 해라. 그러니까 그래야 작은 액수를 하면은 네. 아니 얼마 되지도 않고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생색만 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정부에서 이번 주에 대북 지원 관련된 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도적 지원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정부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요. 아까 김여정, 김영철 두 사람 얘기를 하셨지만 네. 이 김영철 이번에 부장이 말한 것도 보면은 자기네끼리는 쓰지 않는 안보 위기 남쪽 사람들이 들으면은 화들짝 놀래지만 네. 북한에선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북한이 상투적으로 써먹는 말을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 조금 좋은 얘기 나오면 아이고 당장 정상회담 되나 보다. 네. 또 조금 안 좋은 말 나오면 아이고 큰일 났네. 예.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은 북쪽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좀 우습게 보겠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저쪽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온탕냉탕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예. 좀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꾸준히 한다. 이 북한이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아무튼 통신선이 연결돼서 그래도 대화가 시작되는구나. 그래도 관계가 이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연락이 두절되면서 또 가슴이 무너집니다. 연락 두절이 길어지면 안 될 텐데 이 상황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쪽이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예. 그래도 북쪽이 항상 보면 상황이 안 좋아도 평양은 예.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평양 시민들에 대한 어떤 생필품 식량 공급은 안정적으로 갔었는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것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식량을 통 크게 지원을 해 주던가 네. 아니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미국 정부를 좀 설득해서 예. 또 북한도 동시에 설득해야겠죠. 네. 양쪽이 조금씩 지금 현재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해야만이 북쪽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까. 예. 민간 교류 계속 앞장서 왔으니까 그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남북통신선이 이렇게 무너진 그 단절된 상황에서 이게 민간 교류는 조금 어느 정도 숨통을 좀 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민간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고요. 예. 뭐 저는 간접적으로 이제 계속 소식은 듣고 있고 네. 뭐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얘기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는 합니까, 뒤에서는?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어려운 점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과 상종하지 말아라. 예. 남측에 도움받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남측으로부터 직접적인 뭔가 도움을 받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간단체와 우리 측의 민간단체와 연결을 해도 예. 제3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외국의 기관 회사를 통해서 북에다가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백신 같은 것도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주고 싶어도 이 어떤 백신 연합체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백신을 어려운 나라들에 지원해 주는 그런 데다 주면은 북한에만 이걸 다 주시오 그게 안 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정한 순서대로 나눠주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북한도 식량이나 백신이나 이런 걸 받고 싶으면 네. 좀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에 협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에 방문하겠다는 국제기구 사람들조차도 막고 있으니까 네. 그런 태도는 좀 바뀌어야죠. 4357님께서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사과는 받아야 우리도 지원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북한 쪽에서도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물론 어렵네요. 그것은 잘못한 일인데 네. 이제 과거에 문제 있었던 거 다 사과받고 협상장에 나가겠다 하면은 이게 어느 세월에 남북 협상이 재개될지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우리가 먼저 통 크게 좀 도와준 후에 예. 북측으로부터 나중에 유감 표명을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좀 심각해져도 통 크게 인도적 지원을 하면 북한을 또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DJ의 적자가 누굽니까? 장성민이라는 사람입니까? 왜 언론에서 왜 DJ 적자 장성민 계속 그렇게 쓰죠? 네, 저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분은 네. 저희 아버님 곁을 떠난 지가 예. 20년 가까이 된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난 10여 년간 추도식에 한번 얼굴 비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잠깐 모신 적이 있다고 해서 적자라고 하면 네. 저희 아버님은 아마 적자가 수천 명도 더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자나겠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